네, 안녕하세요. 황수빈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예비 중3 친구들 1년 커리큘럼 저희가 48주 과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겨울방학 동안에는 고등국어 입문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고등국어가 뭔지 이제 조금 몸으로 느끼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부터 10월까지는 개념 정리를 조금 탄탄하게 해가면서 그 이후에는 그 배운 개념들을 실전 문제에 좀 적용하고 문제풀이하고 하는 과정이고, 마지막 저희가 11월부터 고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2월에는 아이들이 상위권, 그 다음에 최상위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가는 48주 과정 커리큘럼이고요. 하나씩 조금 보여드리면 저희가 지금 보내시고 계시는 재원생 분들도 계시겠지만 항상 저희가 고3 기출로 수능 비문학 문제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중1이나 중2 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전 기출들은 쉽기 때문에 수능 예전 기출들을 좀 풀이하면서 수능 기출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맛보고 있는데, 중3부터는 조금 최신 기출로 넘어와서 최신 고3 기출 풀이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수능이 조금 다른 점은 조금 깊은 사고력이나 깊은 좀 독해력을 요구한다는 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3점짜리 보기 문제 같은 거 아이들 좀 무시무시하게 나오면 저희가 뉴스에서도 몇 번 접한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 문제 풀이하면서 이런 보기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어디에서 근거를 찾아서 풀이해야 되는지, 이런 비문학 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도 저희가 겨울방학에 현대 시부터 시작해서 현대 소설, 고전 시, 그 다음에 고전 소설까지 해서 10월까지 각각의 영역별로 개념 정리 한 번에 하고요. 그 다음에 11월부터는 그 영역별로 배운 것들을 실전 문제풀이, 좀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풀이 하면서 마무리하는 과정이고, 문법도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때 비문학, 문학, 문법 이거를 3시간 내에 한 번에 다루고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영역, 모든 수능 국어에 나오는 요 모든 영역들이 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 3시간 안에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모의고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따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저희 교재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한 주에 비문학, 문학, 문법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저희가 항상 독서 교재에 되게 자부심을 갖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문학 지문을 주고 결국에는 수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강사 혼자 말하게 되기 쉬워지는 수업이라서 아이들이 실제로 따라오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를 하고 가져가는 게 뭔가로 하나라도 있는지를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1단계는 비문학 지문 읽기 전에 아이들이랑 어휘 학습을 한번 쭉 훑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에서 나오는 어휘들을 좀 정리해 놓고, 그래서 각자 모르는 어휘들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가 모르는 어휘를 같이 확인해 보면서 어휘력을 좀 확장시킨 다음에 지문에 좀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문을 한 번에 쭉 나오기도 하지만 그 전에 문단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강사랑 저와 함께 수업하면서 한 문장씩 읽어가면서 계속 핵심적인 내용이 뭐고 중요한 내용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별로 읽고 그 문장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문단을 읽고 나면 그 문단별로 여기 이렇게 문단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읽으면서 같이 읽고 이 문단에서 핵심적이었던 내용의 빈칸을 뚫어놔서 그 문단의 핵심적인 단어들을 한번 채워보면서 한 문단별로 이렇게 끊어서 읽는 습관을 들이고 있거든요. 이게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쳐 보면은 아이들 비문학 읽을 때 비문학을 얘가 왜 못하나 지켜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쉼없이 쭉 읽어서 결국 다 읽었을 때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지금부터 비문학 읽을 때 한 문단별로 좀 끊어가면서 여기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구조를 그려볼 수 있게 하는 습관을 기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문단별로 나눠서 빈칸 채우고 문단 정리한 다음에는 한 번에
좀 구조화를 할 수 있게끔 문장 그 지문 전체를 이렇게 구조화를 시켜서 아이들에게 또 전체적인 빈칸을 뚫어가면서 정리를 해보게끔 하는데, 이거는 일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지문을 봤을 때 처음에는 이 사상이 나오게 되는 어떤 배경, 그 다음에 이 사상이 무엇인지, 그 뒤에는 이 사상에 대해서 의의가 뭐고 한계가 무엇인지를 한 번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아, 지문이 이렇게 흘러갔구나를 한번 구조화를 시킨 이후에 기출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도, 지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쌤 제가 집에서 혼자 풀어봤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구조화 연습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좀 구조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4단계로 아이들이 비문학을 풀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인문, 사회, 예술, 기술, 과학 가리지 않고 다양한 영역 아이들이 제재 풀어보면서, 사실 이러면서 아이들이 배경 지식을 획득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지문을 읽으면서 그 지문에서 결국에는 핵심 정보가 뭔지를 얼른 찾아내는 게 수능 국어의 관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어떤 지문을 읽고 핵심적인 정보를 빠르게 뽑아내서 그거를 지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문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중3 친구들 가르쳐 보면은 처음 온 친구들은 문학의 개념이 뭔지 아직도 하나도 안 잡혀 있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중3 2학기에 새로 들어온 친구들도 보면은 이미 1, 2학년 내신했고 3학년 1학기까지 내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인법이 뭐였지? 수미상관이 뭐였지?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문학 개념을 잡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무래도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내신 때만 한번 짧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남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학 개념 정리하고 그거를 이제 다른 작품에도 적용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결국엔 외워지게끔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문학 개념 정리하고 그거를 이제 다른 작품에 적용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중3 친구들도 개념 정리 한번 하고 정말 많은 작품들을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는데, 이제 몇 주 하고 나니까 아이들이 어떤 낯선 작품을 봤을 때 여기에서 표현 방법 정도는 되게 자신감 있게 찾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까지 아는 게 저희의 목표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문학 개념이 저희 책에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학 개념이 적용된 작품들 한 대여섯 가지가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작품에 여기서 개념을 찾아보고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어떻게 녹아들어 있는지 표현법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작품들을 본다는 건 또 다양한 소재, 어떤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본다는 거기도 해서 아이들이 이제 또 문학 작품 읽으면서 이런 작품은 또 이런 내용이겠구나 하는 게 또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주 동안 현대시 진행하면서 표현 방법도 정리할 뿐더러 낯선 작품에 대해서 적응력을 기를 수 있게 하는 문학 수업입니다. 문법도 저희가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법 교재도 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법 개념을 저랑 함께 정리를 하고 나서 아이들이 사실 그냥 거의 이렇게 수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그냥 일방적으로 듣고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에 가면은 확실하게 자기가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게 저희가 빈칸에 실제 적용하는 연습을 해요, 수업 시간 안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고 나서 객관식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아이들 고3 6월 모평에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배운 문학 개념이 녹여져서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결국 이게 내신에도 똑같이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고등학교 내신 가서 서술형 대비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 교재 서술형 대비 문제까지 다 실어져 있어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풀이, 그래서 내신 문제, 모의고사 문제뿐만 아니라 내신에 있는 서술형 대비까지 할 수 있도록 문법 교재가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비문학, 문학, 문법 세 영역 다 같이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거는 매주 나오는 과제장이거든요. 이 과제장이 저희가 모의고사 중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만 뽑아서 아이들이 5일에 나눠서 매일매일 풀 수 있도록 1일차부터 5일차까지 나눠서 만들어 놓은 교재예요. 그래서 데일리 과제장이라고 해서 매주 이거를 내서 풀어와서 아이들이 해설지를 보고 오답 노트까지 해서 제출하는 게 숙제 마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아이들 오답 노트 했던 거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친구 되게 잘하는 친구인 것처럼 보이죠. 딱 봐도, 글씨만 봐도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아이가
자기가 왜 이걸 틀렸었는지를 자기 스스로 한번 점검해보고 나는 이 단어를 잘못 생각했다거나 아니면 근거를 이상한 데서 끌어왔다던가 이런 걸 아이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근거가 어디에 근거해서 이게 정답이 돼야 되는지까지 정리를 해놓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국어라는 게 문학은 되게 애매하게 느껴지는 아이들이 있는데 문학도 역시나 근거가 있고 비문학도 역시나 근거에 기반해서 풀이해야 되는 과목이구나 해서 근거에 기반해서 문제풀이 습관을 좀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오답 노트까지 제출해서 마무리하는 과제장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저희가 요 한 교재에 한 주에 문제풀이 해야 되는 게 한 70문제 정도 된다고 치면은 이게 처음에 아이들이 저랑 3월에 수업했을 때는 보통 한 50문제에서 60문제 정도 맞는 게 평균치였던 것 같아요. 잘하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지금까지 애들이 계속 풀려봤을 때 보면은 한 70문제 중에 70문제 다 맞는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랑 쭉 해왔던 친구들은 4문제에서 3문제 이 정도밖에 안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던 게 이게 진짜 뭔가가 이렇게 조금씩 쌓여간다는 게 되게 유의미하고 되게 크구나라는 걸 좀 저도 느꼈고요. 아이들 스스로도 이제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했던 교재라서 이 과제만 쭉 잘 따라와도 아이들 실력 향상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수업을 하고 나면은 매주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이 오답 정리 같은 경우에는 잘 봤든 못 봤든 다 맞지 않은 이상은 저랑 반드시 오답 정리를 하고 가야 되고요. 오답 정리를 시키는 이유는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틀렸을 때 사실 답 체크하고 그냥 뭐 이거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 꼴은 보기 싫어서 아이들한테 진짜 오답 정리를 해서 근거를 적어와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를 제대로 찾아왔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이게 근거가 제대로 됐다 싶으면은 이제 보내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은 저희가 80점 미만의 재시험까지 보게 해요. 그래서 어떤 똑같은 작품이나 똑같은 지문에 대해서 다른 문제를 줘서 이 지문을 저가 진짜로 이해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재시험까지 보고 집에 가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 복습 테스트 보면은 객관식이 물론 주지만 주관식 문제까지 같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거를 진짜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로 자기가 서술해서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이제 내신에서 서술형 대비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사실 써본 적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조금 익숙해질 수 있도록 주관식 문제까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좀 서술을 해서 진짜로 서술형을 하면서 자기가 설명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법, 문학, 비문학까지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80점 미만은 오답 정리하고 재시험까지 한 이후에 저랑 확인을 받고 집에 가고 있어요. 이거는 공부를 안 해온 친구들도 어쨌든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고 가게 하는 시스템이고 해온 친구들도 분명히 시험을 못 본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까지 확인을 시키고 집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 그대로 진짜 대장정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2027년 2월 말까지 진행이 되는 과정이라서 정말 긴 기간 동안에 아이들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게 하려고 만든 프로그램이고요. 이게 제가 국어 과목이 되게 근육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희도 운동하다 보면은 근육이 길러지는 게 되게 더디잖아요. 근데 또 안 하면 또 한 번에 또 근육이 확 사라져 버리고 근데 이게 조금씩 쌓였을 때 그 근육이 결국에는 커져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 48주 기간 동안에 저희가 잘 탄탄히 다져서 아이들 고등학교 가서 그 국어가 발목 잡혔다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러지 않도록 차근차근 준비시켜서 고등학교 보내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시간표 보시면은 지금 S1, S2, S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중3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레벨을 나눠 놓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레벨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한 게 이렇게 해야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이 친구는 잘하는데 이 친구는 좀 어려운 부분이 또 따로따로 있는데 이게 참 평균을 맞추기가 되게 어렵고 이 친구한테 맞추다 보면은 또 잘하는 친구들이 지루하고 또 잘하는 친구한테 맞추다 보면 이 친구는 결국 머릿속에 하나도 남는 게 없이 가다 보니까 저희가 레벨을 나누는 거고 교재상의 차이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수업하는 저희 강사 입장에서 아이들한테 각각 레벨별로 좀 실력별로 나눠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가져갈 수 있는 수업을 하려고 레벨을 나눠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정원도 일부러 18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좀 관리가 수월해지고 이 친구가 뭐가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좀 맥시멈치인 것 같아서 18명으로 정원을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시간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다니고 있는 S1 반이나 S2 반 친구들은 그대로 레벨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영수 평균이 93점 이상이면 저희가 S1 반 배치하고 있고 국어 성적이 90점 이상이면 저희가 S2 반, 그다음 그 아래는 S 반으로 배정을 하고 있어서 요거 요건 잘 보셔서 시간표 맞는 시간으로 잘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이제 내신 설명만 하면은 저희 국어 설명은 끝이고요. 너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파란국어 내신 대비와 이제 기출문제, 이제 고등 기출문제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경우 중학교 기출문제인데요. 이제 중학교에서 심화 문제예요. 가장 고득점 문제고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를 이제 푸는 방법을 아이들이 저희 교재에서는 다 심하다 보니까 정말 좀 쉽게 풀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상반기 때 시험을 잘 봐서 하반기 때 막 70점대, 80점 친구들이 좀 대거 왔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런 문제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몰랐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푸는 요령이나 이런 거를 이제 좀 알려주고 했더니 요번에 이제 하반기 때는 다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이제 기출로 등장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제 고향에 대한 관점이 이제 앞에 제시됐던 요 시와 유사한 것은 이렇게 푸는 건데 요거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응용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는 당연히 풀어야 되고 고등학교에서도 당연히 나오는 시험 문제예요. 그럼 어머니들께서 한번 풀어보실까요? 지문을 읽어보시고 여기 이제 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뒤에서는 이제 요 앞에 있는 고향의 관점과 유사한 거를 선지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시를 한번 이렇게 음미해 보시고요. 그럼 이해되셨나요? 넘겨도 될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선지에서 지금 요 시 내용과 관점이 유사한 이제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막 암기식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읽고 그 순간에 판단을 해서 근거를 찾아서 풀어야 하는 문제니까 이런 걸 안 해본 친구들이 되게 당황했다 하더라고요. 되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도 한번 선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마음속에 답을 정하셨죠.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아, 왠지 관점이 요거와 비슷할 것 같다. 번호를 선택하셨나요? 자, 그럼 1번. 손을 드실 자신이 2번?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죠? 3번, 그 다음에 이제 4번, 그리고 이제 5번.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셨죠? 그죠? 예, 서로 이렇게 보호해 드려야 되니까. 그죠? 근데 정답을 찾을 때 근거가 뭐냐 봤을 때는요. 요 1연부터 6연까지서 가장 중요한 연이라고 생각하셨던 연이 혹시 몇 연이었을까요? 어머니들께서. 1연 고향 그리던 고향이 아니다. 이것도 엄청난 힌트라고 생각하신 어머니가 계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풀피리 소리가 안 나고 메마른 입술이 쓰다. 막 여기도 이제 막 이렇게 찾으신 어머니들 계셨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포인트는 사면이 가장 이제 중요한 연이 될 것 같아요. 주제와 가장 긴밀하게 연관이 되는.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이렇게 찾으셨다 하면은 여기서 답을 몇 번을 고르셔야 됐을까요? 기존의 고향은 보통 그리움에 대한 정서예요. 대부분의 시들은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리움의 정서가 아니에요. 고향에 대한 상실감이거든요. 그러니까 틀었단 말이에요. 한번.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틀은 답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내 발걸음은 옛 모습과 다르고 내 고향일 수 없었다.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상실감이 느껴지는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등에서 소화가 가능한 최고난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로 가면은 세화여고가
정말 서울시에서, 아니, 서울시뿐만 아니라 그냥 전국에서 국어시험 문제 제일 어려운 할 거예요. 근데 문제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 장수도 정말 뭐 끝도 없이 나오고요. 아이들 시험 시간 내에 풀어내기도 벅찬 그런 시험이거든요. 근데 자사고나 특목을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은 아이가 고3까지 국어를 끝내고 가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냐면 고1 때 이미 시험 범위 자체가 고3들이 다루는 개념이 다 등장해요. 그 문제 안에 전부 다. 그래서 그러한 걸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문도 엄청 길지만 딱 문제에 포인트만 되는 걸 좀 딴 건데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여기 심리 제시 방법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심리 제시 방법에는 이제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요 A 파트에서는 지금 명은이의 이제 막 이런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게 아니라 행동묘사로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행동묘사인 선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전에 설명에서도 한번 어머니들을 한번 풀어보시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머니들이 2번을 굉장히 많이 고르셨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어머니들이 다 손 드셨어요. 근데 오늘은 좀 그러니까 이렇게 2번을 고르셨거든요. 근데 정답을 고를 때 어머니들께서 놓치신 게 있는데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는요. 형식과 내용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분석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물어본 건 지금 형식이거든요. 근데 2번을 고르시는 건 내용으로 푸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좀 인사이트가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를 보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형을 풀고 이렇게 답을 고르는 방법을 알아야 아이들이 공부를 암기로 아무리 많이 해도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 유형을 적응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많이 도와주죠. 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행동묘사로 심리를 제시하는 걸 찾는 문제예요. 엄청 길죠. 제시문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보기에 대한 제시문도 다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지를 푸는 거예요. 완벽한 수능 문제예요. 근데 이게 1학년 때 나와요. 1학년 때 기출문제. 전부 다 1학년 중간고사 기출문제인데 굉장히 분량이 많죠. 그래서 4사고들 문제가 만만치 않다. 고3은 끝내고 가야, 고1도 아니에요. 고1도 절대 아니고요. 고3까지 끝내고 가야 고3 수능에 나오는 문제 유형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답 1번이거든요. 근데 어머니들께서 혹시 고3 수능까지도 소화하시는 어머니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요.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차례로 읽는 건 하수예요. 고3까지 한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문제는 보통 답이 3, 4, 5에 뜨니까 밑부터 읽어요. 5번부터 4번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셨다시피 세화고도 1번이 답이었고 아까 세화여고도 답이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허를 찌르는 거예요. 계속. 아이들하고 계속 기싸움 하시는 거예요. 이미 고3을 다 끝내고 오는 아이들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이 그 심화 문제가 1번에서 애들은 1번을 건너뛰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읽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금 답이 배치가 다 1번으로 돼 있다. 이런 것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법 문제는 요런 문제도 정말 길어요. 문제가. 너무너무 길죠. 문법 문제인데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예시도 파악하고 조건도 파악해서 여기에 이제 제시된 거를 고르는 건데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푸냐면요. 얘 두 개 결합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이것만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인데 이게 어미가 아니라 접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눈과 또 다른 함정에서 답을 계속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이 통찰력 있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고등 수능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지금 시험 문제 보셔서 알겠지만 수능과 내신의 경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신을 잘해야 수능도 잘하고 수능을 잘해야 내신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고등 지문, 낯선 작품도 해석할 수 있고 정보의 근거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문제들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왔을 때 막 암기 공부만 하던 아이들이 저희 오면요 한 달은 적응기가 있어요. 기존에 하던 공부가 너무 다르니까. 근데 그 결과물로 저희가 좀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0점이 나오는 친구들은 이런 이제 약간 문제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친구들이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최고 득점은. 그래서 저희 학원에 왔을 때 중위권이었던 친구들은 상위권으로 가고 상위권이었던 친구들은 지금 극상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커리를 잘 따라왔을 때 그래서 좀 약간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빠르게 아이들을 좀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 과제 하고 이제 빈칸 채우기 하고 본 수업을 한 다음에 주중에 저희와 1대1 클리닉으로 아이의 메타인지를 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가 뭘 모르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저희는 문제만 봐도 아이들이 뭘 틀리는지 보면은 지금 뭘 모른다 이런 걸 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타인지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문 분석하고 문제는 거의 다 기출문제예요. 네, 기출문제로 적응을 시키고 최상위의 고난도 문제를 맞히게끔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정리하고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을 좀 아이들 도와주고 있고요. 직전 대비가 정말 중요해요. 직전 대비는 절대 빠지지 말고 와야 돼요.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아이들이 공리공론이라는 말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업 때도 알려줬지만 혹시 벌써 직전 날 찝어줬는데 공리공론이 좋은 말일까 나쁜 말일까를 찍었는데 한 친구가 좋은 말이에요 한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친구도 되게 공부를 잘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아니지. 공리공론은 실천하지 않는 그냥 헛된 이론이니까 좋은 뜻이 아니지. 이걸 해줬는데 그게 시험에 답으로 나왔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왔을 때 그 문제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공리공론 맞췄어요 해서 그 친구도 100점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직전 대비가 중요해요. 아이들이 많이 틀리고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찍어주니까 좀 직전 대비도 중요하게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아이들 시험도 좀 잘 봤고요. 그 전 시험에서 한 개 틀렸던 친구들은 좀 보완을 하고 심화 문제에서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통찰력도 생겨서 요번에 100점으로 다 올라온 친구들이에요. 예, 그래서 기존에 100점 받던 친구들은 계속 100점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극상위 아이들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점수도 잘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도 다 대비가 되는 교재라는 거 말씀드리고 정말 열심히 항상 연구하고 있으니까 저희 고3 커리는 만약에 공부를 했을 때 고3 수능 문제 풀었을 때 1등급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건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이들마다 개인 차이는 있으니까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많이 이제 준비하고 연구하고 있으니까 아이들 믿고 맡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